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부설상담센터 원장 김남희입니다. 오늘 나눌 영상은 외상 증상과 외상 후 놀이 치료 및 놀이 주제에 대한 것이에요. 외상 증상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서는 외상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부상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외상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상사건 직후 증상이 발현되면 처음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그리고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1개월 이후에도 계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로 진단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상 증상은 어떤 기준이고 또 소아의 외상 증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PTS 진단이 내려지려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진단 준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준거 기준으로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대한 노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생생하게 목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어나 TV, 영화, 사진을 통한 노출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반응에 있어서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될 때인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 혹은 초조하거나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우 설명한 두 가지 증상이 우선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으로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침습 증상 5가지 중 1가지 이상이 꼭 나타나야 하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 침습적 사고, 즉 고통스러운 기억, 회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소아에서는 외상성 사건의 주제, 특징, 양상이 표현되는 반복적인 놀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꿈인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악몽과 같은 무서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습 증상으로는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마치 재생되는 것 같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인데요. 소아의 경우 이 역시 외상 재현이 놀이의 재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비슷한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있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비슷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장이 많이 뛰거나 땀이 나는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단 기준으로는 외상성 사건과 연관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1가지 또는 2가지 모두에서 나타날 때인데요. 외상성 사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또 외상성 사건에 대한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인 암시, 즉 사람, 장소, 대화, 행동, 사물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 역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상사건을 겪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아동들은 사실 외상사건 자체와 외상사건을 암시하는 자극들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또 놀이를 통해서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단 기준으로는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다음 설명드리는 2가지 이상에서 나타날 때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나쁘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세계는 너무 위험하다인데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 자체와 세상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믿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도식이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상성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인지 왜곡을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데요. 자신을 증오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포, 분노, 죄책감, 무력감, 수치심의 감정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안, 분노, 슬픔, 두려움, 그리고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정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 활동에 흥미 또는 참여가 현저히 저하되게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처리로 나타나거나 자발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외감을 가지는데 이것은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기제가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서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제한되게 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사랑,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아동의 경우로 내려오면 즐거움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도 현저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진단 기준으로는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면 일단 사람의 신체에서 생물학적 조절 기능이 손상을 받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반응이 각성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가된 각성 반응이 외상 사건이 일어난 후 시작이 되고 다음 설명드리는 증상 중 두 가지가 충족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경계, 두 번째는 분노 폭발, 세 번째는 과민한 상태, 네 번째는 놀람 반응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악화되는 것, 다섯 번째는 집중이 어려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면 문제로서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려운 불안정한 수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각성이 증가한 경우에 만약 아동이 여전히 양육자로부터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아동은 자기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붕괴가 되기도 합니다. 외상 후 놀이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말 그대로 외상을 경험한 소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놀이치료입니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소아의 심리와 신경생리까지의 그 다양한 증상을 치료적으로 중지에 개입할 때 사실 이러한 증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아동과 치료사라는 치료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관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이고 상징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 외상치료의 핵심 요소로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아동은 무너진 신뢰와 안전을 다시 쌓고 또 놀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가능한 어떤 놀이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외상성 사건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에너지 역시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료사와 치료적 관계에 깊이 연결되면서 사회성 발달 역시 촉진을 받게 되고 쑥달과 같은 굉장히 많은 놀이의 유익한 기능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치료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제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 양상과 놀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이라는 심각한 사건의 제 경험은 아까 증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 반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놀이 양상과 놀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외상 증상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놀이 양상을 보면 상담 현장에서 실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아이들의 놀이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표현하는 놀이를 하거나 차갑고 모질고 가혹한 놀이를 많이 하고 자신이 경험한 외상 스토리와 유사한 놀이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때 놀이를 하면서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가 너무 강렬해지면 갑작스럽게 놀이 중단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에서 외상성 사건과 연관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나타나는 것처럼 놀이 치료에서도 놀이뿐만 아니라 치료사를 회피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놀이치료 주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사실 놀이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 레이라는 분과 베네딕트라는 분이 각각 아동의 놀이 과정을 연구해서 놀이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주제 분석이라고 하면 놀이치료 각 회기마다의 주제 분석도 있지만
놀이치료 전 과정에서 연결되는 주제가 있는지, 이렇게 발견된 주제를 기반으로 치료사는 어떻게 치료적 개입과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놀이치료 전 과정에서 놀이 주제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진보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주제 분석에서 발견된 점들에 대해서 부모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 주제는 디 레이라는 분이 20가지 정도, 그리고 아까 베네딕트라는 분은 32개의 놀이 주제를 발견하였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주제들을 좀 통합해서 사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계나 힘, 통제, 의존, 복수, 안전, 숙달, 양육, 애도나 상실, 버려짐, 보호, 분리, 보상, 혼란과 불안정, 완벽주의, 통합, 자급자족, 회복력, 탄성, 이렇게 많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놀이 주제들이 있고요. 2가지만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관계 주제는 아동이 놀이치료실에서 치료사를 위해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사에게 선생님 그림을 같이 그려요 라고 하고, 모든 상호작용에서 치료사를 포함하려고 할 때 바로 관계적 연결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에 아동이 놀이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땅에 떨어짐에 파묻혔고 구조대가 왔는데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전혀 꺼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력함을 주제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상 경험을 한 아이들의 놀이 주제는 어떠한지 나눠볼게요. 학대 외상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가족과 양육이라는 놀이 범주에 해당되는 놀이를 많이 하고요. 그 하위로 놀이 주제를 살펴보면 양육을 철회하거나 처벌받는 놀이에 학대와 부정적 양육 주제의 놀이를 하거나, 양육이 필요한데 전혀 얻을 수 없고 부정적인 거나 보호를 하더라도 아주 나쁜 보호를 하는 그런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를 떨어뜨린다거나 집안에 혼자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아기 놀이와 같은 부정적 자기 양육의 주제 놀이를 하고는 합니다. 또 힘과 공격성이라는 놀이 범주의 놀이도 이뤄지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대비되는 선악의 캐릭터의 공격적 놀이를 의미하는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 주제의 놀이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외상 경험을 한 아이들은 피해자 대 가해자 역할을 부여하여서 이러한 주제의 놀이를 많이 합니다. 공격성 주제의 놀이 역시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놀이방 전체에 장난감을 엎어버리고 그 방 전체를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치고 죽이고 때리는 놀이가 아주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통제와 안전이라는 범주의 놀이 역시 나타나는데요. 사람이나 물건이 바닥으로 그냥 확 떨어지거나, 또 혹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은 불균형,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놀이를 하는데, 이는 불안정이라는 실제 그 주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막고자 하는 놀이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우리에 막 가둬놓거나 큰 블럭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캐릭터들을 다 몰아넣는 등 안전과 보호의 주제 역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버려짐의 주제는 실제로 인형이나 동물이 어떤 캐릭터로부터 버려지거나 혹은 홀로 남겨지거나 하는 놀이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성학대의 경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성학대 아동의 경우에는 짐작하듯이 성적인 놀이 범주에 해당하는 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인형과 동물끼리 구강적이거나 생식기적인 접촉과 같은 그런 놀이가 나타나고, 이는 성적인 활동이라는 주제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있는 캐릭터뿐만 아니고 치료사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고, 치료사의 특정 부분을 접촉하거나 보려는 시도를 하는 등 성적인 행동 주제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형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한다거나 옷을 입지 않은 인형을 보는 등의 성적인 호기심 주제의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환이나 죽음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양육이라는 놀이범죄 놀이를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를 남겨두고 집에 가버린다거나 어떤 캐릭터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런 분리주제의 놀이가 많이 나타나고, 이제 죽음이나 질환이기 때문에 불안과 관련된 놀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유를 하거나 껴안기, 돌보기, 잡아주기 등의 양육을 너무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양육주제 놀이를 많이 합니다. 힘과 공격성의 놀이범죄에서는 부모, 판사, 교사, 의사와 같은 현실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나 혹은 마법사, 착한 마녀, 신, 예수님과 같은 신비스럽고 영적인 힘을 놀이에 지속적으로 불러오는 이런 도움청하기 주제 역시도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원인으로 누군가가 죽음을 당한다거나 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죽는 죽음에 관련된 놀이 주제 역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통제와 안전이라는 놀이 범주의 놀이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잇감을 줄 세우거나 한 줄에는 좋은 거, 다른 한 줄에는 나쁜 거 이렇게 분류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범주를 사용해서 놀잇감을 구분하는 분류 주제의 놀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캐릭터가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집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을 포함하는 부러뜨리기 주제의 놀이 역시 나타나고, 파묻기와 물에 빠뜨리기 주제 역시 나타나는데, 캐릭터를 모래 속에 막 파묻거나 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인물을 종종 물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놀이 주제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캐릭터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계속 구조하는 구조 주제의 놀이 역시 많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외상을 경험한 놀이치료의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전 치료 회귀 과정에서 놀이치료 주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아동의 놀이 주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기 회귀에서 부정적 주제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중반을 거쳐서 후기로 갈수록 긍정적 주제의 놀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 양육에서 긍정적 양육의 주제로 변화가 되거나 캐릭터 간의 관계가 연결이 생기는 관계 주제가 나타나고, 또 놀이상에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숙달시켜 나가는 숙달의 주제와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놀이에서 나타나는 보상의 주제, 또 선과 악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 보고 인생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러한 이해가 나오는 통합의 주제를 담은 그런 놀이 변화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